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뭐하고 보내시나요? 저는 벌써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내보려고 꾸며봤는데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설레고 행복하죠. 제가 오늘은 그 설레임을 더더더 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년에 출시될 신차들을 데리고 와봤는데요. 예상 파워트레인하고 디자인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삼각대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호불호 강한 디자인을 가졌던 이 아반떼가 후속 모델이 내년 초에 등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5년마다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벌써부터 이 위장막 차량 사진이 막 포착이 되면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현대자동차의 중국 전용 중중형차 이 라페스타와 비슷한 느낌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신형 소나타와 비슷한 스타일일 것이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삼각대 별명을 벗기 위해서인지 전면 디자인이 차별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센셔스 스포티니스 디자인, 그리고 패스트백 스타일이 반영이 되어서 그릴부터 헤드램프 형상이 다 바뀐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가로 모양이었던 그릴이 V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좀 더 날렵한 이미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 헤드램프는 좌우 면적이 좀 더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기존의 그 삼각형 모양을 탈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위장막이 너무 꼼꼼하게 씌워져 있어서 자세한 후면부 구성, 그리고 또 리어램프의 형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루프라인에서부터 매끄럽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패스트백 형태가 조금은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죠. 기존의 아반떼가 너무 둥근 이미지였다면 새롭게 출시되는 아반떼는 날렵함 조금, 그리고 또 스포티함 조금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신형 아반떼는 울산 3공장에서 내년 3월부터 생산된다고 합니다. 예상 엔진 라인업은 2.0L 자연 흡기 가솔린, 1.6L 가솔린 터보, 그리고 1.4L 가솔린 터보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도 6월에서 7월쯤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형 투싼입니다. 소형 SUV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현대의 투싼, 그리고 기아의 스포티지의 차급이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인지 신형 투싼은 몸집을 더욱더 키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거기에 아주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수소차 넥소를 닮은 전면부 디자인을 가진 신형 투싼은 실내도 훨씬 넓어져서 7인승 모델까지 추가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보다는 작지만 패밀리 SUV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현재 투싼을 제외한 모든 현대차 SUV 라인업에는 모두 상하 분리형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투싼 역시 이러한 디자인 코드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부터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을 전담하고 계시는 이상엽 전무님께서 이번 투싼은 꼭 기대를 하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작지만 또 우람하고 스포츠한 이 캐릭터 라인을 정말 잘 살린 게 인상적입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정보가 없어서 예상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행 지금 투싼에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1.6 디젤, 2.0 디젤 엔진을 그대로 장착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8단 자동 변속기와 2.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탑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2.0L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세대 투싼,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내년 8월에 국내 출시될 전망입니다. 제네시스 GV80 현재 계속 출시 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가 결국 현대차에서 올해 출시 안 한다,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을 목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GV80의 동생인 GV70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 모델이죠. 정통 SUV 스타일인 이 GV80과는 또 다르게 쿠페형 스타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투싼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러나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작은 SUV인데요. 후륜구동 SUV로 이 세그먼트에서 고급 SUV를 원하는 수요층에게 적극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벤츠의 GLA, 또 BMW의 X3, 그리고 아우디의 Q3 시리즈 등이 경쟁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소형 SUV의 시장은 이 자신만의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남성, 또 젊은 여성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 GV70도 그중 한몫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네시스의 오각형 그릴을 세로로 세워서 둥글게 만든 이 머플러의 형상도 작지만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정말 잘 뽑았어요. 너무 예쁩니다. 제네시스만의 럭셔리함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3세대 G80의 플랫폼을 사용한 이 후륜구동 기반의 SUV로 대략적인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세타3 2.5 터보 가솔린, V6 3.5 터보 가솔린, 2.2 디젤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네시스의 G80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출시 연기 논란이 있는 GV80과는 다른 차량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G80 차량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G90과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며 방패 모양의 오각 크레스트 그릴과 상하단이 분리된 헤드램프,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제네시스의 패밀리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 주력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5리터 6기통 터보 엔진은 G80의 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행 모델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몸무게와 연비 부분이 얼마나 개선돼서 풀체인지가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아버지들 모두 집중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빠차 소렌토가 내년에 풀체인지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출시일은 2020년 2월 1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출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신형 소렌토의 디자인은 기존 소렌토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아의 자동차답게 이 타이거 노즈 그릴 형태가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요즘 차량 디자인은 그릴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소렌토는 지금까지 나온 세대의 소렌토 중에서 가장 차체가 크다고 합니다. 무려 모하비급으로 말이죠. 거기에 20인치 휠까지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차감에 대한 기대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이 파워트레인은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솔린 엔진 3종과 디젤 1종,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2종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되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수소 연료전지 모델까지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5인승과 7인승 모델에 6인승 모델까지 더해진다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선 부회장이 지시한 혼다의 오디세이를 잡아라는 주문이 있었다는데요.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는 신형 카니발. 테스트카 역시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기아차 디자인의 상징이었던 타이거 노즈 그릴 대신 최근 K5 풀체인지에 적용한 타이거 페이스를 신형 카니발에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타이거 페이스는 그릴하고 헤드램프의 배치 형식을 모두 허물고 이 모든 조형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 기아차만의 디자인을 전면부에 크게 확장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측면부도 보시면은 부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포션이나 실루엣은 현행 카니발하고 유사하지만 보다 좀 더 각진 디자인과 SUV만의 디테일이 돋보이고 있죠. 측면 캐릭터 라인은 헤드램프 상단과 보닛 파팅 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테일램프까지 시원하고 곱게 쭉 뻗어 있습니다. 현행 모델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저배기량 가솔린 엔진 라인업을 추가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신형 카니발에는 새로운 2.5리터 세타3 가솔린 엔진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아차 4세대 신형 카니발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르노 삼성, 재도약의 발판을 이루기 위해서 SM6 페이스리프트와 또 XM3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XM3는 이미 러시아에서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르노 삼성 XM3의 미리 보기 버전, 이 아르카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XM3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이 콘셉트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특유의 쿠페형 SUV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이 날렵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느낌.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확 마음에 와닿았고요. 쿠페형 SUV만의 장점이 또 있는데요. 감각적이고 유려한 디자인, 그리고 풍절음 감소,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평은 실내가 좁아졌다, 트렁크 공간이 좁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파워트레인은 TC150 엔진과 CVT 변속기가 결합되어서 동급 대비 아주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아르카나의 경우 파워트레인하고 변속기 조합이 단일 모델로만 출시가 됐는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요에 따라서 친환경 파워트레인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 준중형 SUV인 현대 투싼, 기아의 스포티지, 그리고 쌍용의 코란도, 이 세 친구들과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중요하겠죠. 쌍용의 코란도는 2,216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가성비를 따져보면 2천만 원 초중반대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코나는 러시아 기준 TC150 모델이 한화로 약 2,281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사륜구동에 옵션을 적용할 경우 204만 원이 추가가 돼서 세금 포함 2,600만 원이면 최고 트림의 아르코나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로 출시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0년도에 출시 예정인 신차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은 오늘 본 차량들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고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직접 댓글도 다 달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통하는 시간 가져봐요. 이제 연말이라서 술 약속 정말 많으시죠?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렌킷 코칭 통해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요. 남은 한 해 잘 보내세요.